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시사 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 협상하고 관련해서 한국은 제외하자 이렇게 제의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이 주요 반도체 및 그 디스플레이 소재하고 부품, 세계 품목이죠. 여기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두 가지 오늘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이요, 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북한 정책 특별 대표한테 한국 빼고 이야기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진작에 북한 김정은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좀 거북스러워했습니다. 좀 빠지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인상을 줬죠. 그래서 오지랖 넓게 중재자, 뭐 촉진자 역할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해라 이렇게 주문하는가 하면 또 누굽니까? 그 외무성 그 미국 국장 그 지난달 27일이었죠. 뭐라고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협상을 해도 우리가 미국과 직접 마주 앉아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이 협상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걸 외무성 국장 정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그렇게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극정성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지극정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이 작년 초에부터 시작해서 6.12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 그 안에는 문 대통령의 주선, 그러니까 정상회담 주선,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신저 이 역할이 필요했죠. 김정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점점 갈수록 그 역할이 위축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들끼리 직접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소통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소통하는 거. 그 김영철이가 미국 가서 백악관에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직접 소통의 이 통로가 아주 넓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지난 30일 날에 그 판문점 회동 때는 트위터 가지고 정상회동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사실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애초에 이게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 국영분야의 관찰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메신저 역할, 전에 또 보니까 트럼프가 전화로 작년 9월이었죠. 전화를 해가지고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 이랬더니 청와대는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공개했고, 근데 블룸버그가 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니까 그건 모욕적이라고 또 야단났죠. 근데 트럼프의 수석 협상가는 괜찮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은 모욕적입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애초에 아주 발을 정말 잘못 들여놨다. 뭐냐면 자기의 위치 선정, 자리매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북한의 그 핵무기, 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직접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 5,170만 국민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거기 사용하겠습니까? 중국을 향해서 쏘겠습니까? 일본은 결국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 주선자 역할을 하겠다,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애초부터 그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김정은한테 지금 이런 아주 수모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문 대통령은 이제 말로 정말 당사자로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군사 문제, 안보 문제에 관한 한국과는 절대 협상할 상대가 아니다. 미국과만 협상하겠다.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를 박차고 나갔어야 되는 게 누구냐? 문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그보다 더 자신의 그 입지를 좁혀가지고, 김정은에게 말이죠. 김정은을 달래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점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 문 대통령부터 정말 이제 당당한 당사자로서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협상에 있어서 권리도. 그 다음에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빠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그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래야죠. 그 문 대통령이 정말 이제는 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의 입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합시다. 왜? 우리 국민의 채통을 생각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4일날 그렇게 발표를 했죠. 한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 거기 들어간 소재 또 디스플레이 부품 이런 것에 대해서 3가지 이거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그게 우리가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는, 버텨주는, 우리의 수출 산업도 물론이러니와 국내 산업도 버텨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그 반도체 산업, 또 휴대전화, 또 그 다음에 TV, 이런 데서 TV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부품 또 소재, 그 약점을 아니까 이걸 수출을 일본에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수입선을 당장 다변화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우리 기업들로서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부는 말이죠. 일본하고 좀 외교적으로 협상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이런 게 애견된 건 아니겠습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리 이것을 다 파악했다면서요.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보복을 할 경우에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될 거다 이랬더니 그 3개가 다 1, 2, 3번 다 맞았다면서요. 정확하게. 그 정도로 예견했으면 왜 이것을 진작에 외교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이것을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했어요. 이걸 왜 해결 못하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요. 우리 한국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일본하고 각을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하고 각을 세울수록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적개심을 드러낼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순수하긴 하되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죠. 국가 간의 관계를 이렇게 개인 감정으로 혹은 민족적 정서로 국가 간의 관계를 좌지우지하겠다. 이거는 외교의 정석에서 엄청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정부 관계당 외교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부터 접근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청와대가 사후 대응 자세도 보면요. 이건 현명하다 이렇게 도저히 말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NSC를 열었어요. 상임위원회를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어서 거기서 뭐 했냐면요. 4일날 이제 당일날 열었는데 4일에 결론이 뭐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발표가 났는데 26분 만에 정치적 보복 이것은 그냥 보복적 성격 이렇게 바꿨답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반사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해도 괜찮아. 일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줘. 이런 인식이었는지 이것도 그렇게 성급하게 말이죠. 발표부터 하고 나섰다가 급급히 또 다시 용어를 수정하고 하는 이런 것부터가 아주 비외교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반사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외교적인 수습의 가능성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뭐라 하냐면 일본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보임으로써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려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책략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로 하자면
일본에서 우리를 볼 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있을 그 총선 그걸 앞두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냐? 그 2015년 12월에 양국 간에 체결됐던 그 위안부 협약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한일 위안부 협약. 이거를 사실상 파기시켜버린 셈 아닙니까? 그랬죠? 예. 거기다가 또 작년 10월 달이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으로 일본, 당시에 신일본 제철에 여기 끌려가서 그 강제 노역을 하고 월급 한 푼 못 받았던 네 분, 그 사람들이 제기했던 그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19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청구권으로서 그 청구권 자금을 이제 우리한테 지불함으로써 그 이외의 모든 청구권은 소멸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또 뭐라 하냐면 그거는 우리는 권력 분립의 나라니까 사법부가 한 것을 정부는 모르겠다 이렇게 외면해 버렸어요. 사법부가 한 건 맞죠.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정부 간에서는 외교적 교섭을 적극적으로 뭐 해가지고 후유증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 일본하고만 서로 맞서기만 하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이었는지. 근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서로가 만약에 정말 서로 용납 못하겠다 이럴 사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버리죠 이사. 예. 아이고 너 못 보겠다. 그래 잘 살아라 이러고 이사 가면 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예, 밉다고? 그러면 이 우리가 민족 감정, 우리가 역사적인 감정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일본은 정말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모질게 했죠. 그 감정이 오늘 뭐 정부가 오늘부터 이제 그 끝 이런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뭐 어떤 그런 감정은 그대로 남겨두고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서는 이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참을 건 참으면서 같이 공동 번영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가 간의 관계, 예? 개인의 감정, 민족적 감정 이런 걸 구분 못하고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지금 한일 간에는 뭔가 제대로 풀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적이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작용은 굉장히 세게 강하게 했는데 반작용은 뭐 약하게 들어온다 그게 없습니다. 물리법칙 있지 않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는 똑같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비외교적인 외교를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정상 외교한다고 그렇게 다녔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과는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외교부가 있긴 있습니까? 아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적으로는 일본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거 없으면서 그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장 받아서 뭐라냐면 WTO에 제소하겠다. 그 해봐야 2년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뭐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몇 년씩 걸리는 일인데 수출 규제는 지금 당장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외교부 왜 뒀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둔 겁니다. 국가와 국가의 간의 관계에서 최대한 서로가 상호 상처 주는 일, 상호 손실을 주는 일, 이거는 극소화하면서 같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혀가자. 이게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소년적인 이 순수함입니까 그게? 아니면 김정은과의 친의 정을 과시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이 모든 국민이 김정은과 이 친의 정을 다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우리의 원수인 일본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한없는 원망을 하면서 적개심을 북돋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은 우리 민족이야. 일본은 우리의 원수야.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입니까? 예, 그런 인식 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같이 이리 살아야 될 이웃 국가. 그러니까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그런 원수돼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원수를 갚는 일은 뭡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는 거죠. 더 선진국이 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웃에서 싸워서 그게 됩니까? 일본은요, 우리보다 가장 하나를 말하자면 GDP가 우리보다 3배가 훨씬 넘습니다.
3.1년가 그 넘어가는데 인구도 한 2.4배 넘죠.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강약이 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일본을 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던 그 길을 찾아야지.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경제 전쟁하겠다고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더라도 한다. 그게 사나이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항상 국민의 이익이 뭔지, 국민의 채통이 뭔지,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진하고 무엇을 밀어붙이고 대신에 무엇을 참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2022년입니까? 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후임자가 들어오겠죠. 또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의 차세대들이 이 땅을 지키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들로서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게 도리입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잘 살게 해주고 국가를 안전하게 해주고 국가를 발전시켜주고 그 책임입니다. 더 이상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진보 좌파 정권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요즘 보니까요. 혹시라도 그 너무 이념성, 이것이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거기 너무 구애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정말 한 번쯤 진지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역사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거 한번 고민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